오늘 할 이야기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다.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 한국의 입장에서 까다로운 살상용 무기 지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때까지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만을 했다. 물론 미국의 우회에서 무기를 팔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무기를 사고 파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즉 간접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보복할 수가 없다. 보복한다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행동은 군수시장을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경고하는 라인이 무기 지원이다. 우리나라도 그것을 알기에 무기에 대해 지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카드를 꺼낸 것은 북한의 파병을 우리나라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관계, 정밀 기술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 각종 전쟁 경험과 기술, 자본 등을 생각한 것이다. 정부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북한이 위협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솔직히 무기 지원의 카드는 뻥카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무기 지원을 하는 순간 러시아와 관계는 완전히 틀어진다. 북한에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지원을 하는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서운하다는 것을 러시아에 비추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많다.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서 입장을 냈다. 즉 너희들 걱정하는 일 없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소리였다. 이런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솔직히 공산주의 국가를 제대로 신뢰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다.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는 나라이다. 그것을 우리나라도 알기에 어떤 카드를 꺼낼지 매우 궁금하다. 무기 지원은 단독으로 해도 미국과 나토랑 같이 해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솔직히 제가 정부여도 어떤 입장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선택이기에 매우 힘들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해도 이번만큼은 저는 납득할 것 같습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